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를 gx는 fx 빼기 t의 절대값이라고 할 때 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k분의 gx 빼기 gk의 값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그랬네요. 함수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t가 4보다 큰 쪽에서 4로 갈 때 ht의 극한은 5고요. 그 다음에 함수 ht는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f의 2가 4이고 f'E가 0보다 클 때 f의 4 더하기 h 4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x가 k로 가는 좌극한과 x가 k로 가는 우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극한, 좌극한을 한번 따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x가 k보다 큰 쪽에서 k로 간다면 x-k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x-k분의 gx 빼기 g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생긴 형태를 보면 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건 미분 계수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 보시면 리미트 x가 k로 가는데 k보다 작은 쪽에서 k로 가게 되면 x-k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겠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gx 빼기 g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각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인데 둘의 부호가 지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두 개가 모두 다 0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둘 다 0 되는 거니까 요때는 요 극한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건 언제냐? 바로 y는 gx의 미분 계수가 0 되는 지점, 그 점이 k이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y는 gx 그래프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점들이 몇 개 있는지 찾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얘네 둘이 0이 아닌 값을 갖는데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 gx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 fx가 4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fx고 만약에 여기가 y는 t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y는 gx의 그래프는요, 이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x축으로 봤을 적에 요렇게, 그죠?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때 요 소위 말하는 미분이 불가능한 요 첨점들, 뾰족점들을 보는 겁니다. 이 뾰족점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요 점에서 요렇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은 요 점에서 요쪽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요게 하나의 곡선이었으니까 요걸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린다면 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절대값은 같되 부호만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요렇게 뾰족점이 되는 요 지점이 바로 얘의 극한이 존재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뾰족점이 되는 지점은 어느 점이냐? 바로 이 y는 fx와 y는 t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뾰족점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y는 gx에서 i의 미분 계수가 0 되는 지점들, 즉 2점, 2점, 2점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미분 계수는 0이기 때문에 그냥 y는 fx의 그래프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바로 y는 fx와 y는 t의 교점, 바로 요 점이 얘의 극한이 존재하는 점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HT를 찾을 때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거나 또는 y는 t와 y는 fx의 교점, 요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HT가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가와 나 조건을 찾는 fx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얘는 극소값만 하나 존재하고요. 극소값 이외의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조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요런 경우인데 얘도 극소값이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극소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극소값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 요런 그래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극소값 두 개가 서로 같은 케이스, 그죠?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을 보면요. 이 t가 4보다 큰 쪽에서 4로 갈 때 ht는 5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거나 혹은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합친 게 5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y는 t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교점은 2개밖에 안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많아봤자 3개 HT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 그래프에서는 HT가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선 탈락이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equal t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여기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y는 t와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H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개가 최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예선 탈락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t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t와의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총 5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는 가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y는 t가 여기 있게 되면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3군데에다가 y는 t와의 교점이 이렇게 2군데가 있기 때문에 5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시면 ht는 마이너스 60과 그 다음에 t는 4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몇 군데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y는 t가 그냥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t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3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ht는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3이 되냐면요. 이걸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까지 와도 3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교점이 하나 있지만 미분계수가 0 되는 점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3이고요.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교점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는 5개가 되니까 여기 중간 어디에서 즉 t가 요 극소값과 똑같은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한 군데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까지는 계속 5개였다가 여기 오는 순간에 교점이 4개가 되면서 총 7개가 됩니다.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3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때에 7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극소값 중에 조금 더 큰 거,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불연속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얘가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요 지점부터는 교점이 3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5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5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 또 한 번 불연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경우에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총 3군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얘도 예선 탈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얘입니다. 얘인데 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y는 t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y는 t가 여기 있으면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ht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 딱 그죠? 극소값 두 군데랑 접하더라도 교점이 두 개가 생겼지만 이 둘 다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랑 겹쳤죠. 그래서 요때도 뭐다? HT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교점이 4개가 생기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교점 4개에다가 미분계수가 3 되는 지점 3개 해가지고 총 7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불연속이 되죠. 근데 그 불연속이 바로 요 극소값이 되는 고점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y는 t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3개, 교점이 3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분계수 0 되는 점이랑 겹치죠. 따라서 요때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에 5개가 되는데 요 5개가 되는 요 지점, 즉 극대가 되는 요 지점이 4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5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불연속.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정보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이고 극대값이 4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 정보를 봐야 될 텐데요. FA는 4이고 F'E는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이 4니까 우리 X가 2가 어디쯤 놓이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함수값이 4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이 중에 미분계수가 0보다 큰 점은 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에 여기 X가 2일 때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y는 fx의 함수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만 갖고 이 y는 fx의 함수식을 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요 극소값이 0이 되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의 극대값을 갖도록 만들 겁니다. 그럼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y는 자, fx를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이었는데 0이 됐으니까 얘는 y축의 방향으로는 60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극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6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4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게 y축을 대칭축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0이 되는 요 극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로 놓는다면 자, 이땐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정했겠죠. 이렇게 되면 얘의 함수식이 뭐가 되냐 하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인가요? 곱하기 x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그걸 평행 이동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함수의 함수식을 적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고 그때의 극대값이 6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0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지만 뭐 그냥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제곱돼서 얘가 64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베타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구나.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베타 제곱은 8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요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x가 2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하면 역시 극대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요 지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x가 2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2 플러스 알파에서 요 함수의 함수값이 64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 대신에 2 플러스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 6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봤더니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2 플러스 알파 전체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이거 전부 다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가 64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2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빼기 베타의 제곱이 8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 플러스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베타 제곱이 8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16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2 플러스 알파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 플러스 알파는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4를 보면 될 거고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 자리,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냐 하면 f의 4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f의 4를 구하려면 x 대신에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의 4 플러스 60은 뭐가 되냐 하면, 자, x에 6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6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6 플러스 베타, 이거 곱하기죠. 6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6 빼기 베타 제곱 전체의 제곱과 같고요. 자, 베타 제곱이 8이니까 얘는 28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28의 제곱 계산해 볼까요? 28 곱하기 28은 88에 64에 8이 16이니까 224고 28의 2배면 56입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 하면 700, 요거는 78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f의 4는요, 요 60이 이제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784 빼기 60, 이래서 72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h의 4만 구하면 되는데 h의 4라는 건 뭐냐 하면 y는 t죠. 그래서 y는 4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y는 4네요.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과 y는 fx와의 교점이죠. 교점의 개수에다가 미분 개수가 0 되는 교점의 개수를 더하면 되는데 그 중에 요 점이요, 하나가 겹칩니다. 그쵸? 따라서 요건 하나로 세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의 4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끝났네요. 그러면 f의 4 플러스 h의 4라는 것은 결국은 724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72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729입니다.